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셨죠? 저번 달 시험도 조금 어려웠지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했던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었거든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 보기가 조금 특이해 보이죠? 이제 문제 따져보면 until은 전치사하고 접속사 되는 단어고요. and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고 so 역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for는 전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뭐지?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타입의 문제였었는데 보시면 우선적으로 답이 되지 못했던 건 so예요. so라는 단어는요 등위 접속사로 쓰일 때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야 되는 형태고요. for 다음에는 전치사가 오는 거라서 지금 현 상태로는 A, B, D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해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until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until 뒤에는 시간의 표현이 와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surrounding area라는 장소, 지명이 장소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까지란 말로 할 때는 until을 쓰는 게 안 되겠죠. 아마도 이제 to를 우리가 어디까지니까 from A to B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A를 배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and for가 나오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서비스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어떤 비즈니스를 받아요. 여기서 도우즈라는 건.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제한이 된다. 그리고 어때요? 주변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nd가 되는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for가 들어가 되면 주변 지역을 위한 동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전혀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확실하게 and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도우즈 자체가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는 비즈니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우즈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 받을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식을 받으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받으면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받는 형태. 그 명사가 이제 복수라서 도우즈가 들어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시 대명사 중에서 대다고 도우즈 구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 파트 가서 요거까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urrounding이 시험의 정답의 포인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 자체로 surrounding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surrounding이냐 surrounded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surrounding 포인트로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2번이에요. 102번은 동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ttend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형식별 동사 구분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의미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PP 형태로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단어, 페인팅이라는 단어 있죠. 얘하고 어울리는 단어만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페인팅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참석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림이 리즘이라는 단어는 어떤 업무 같은 거를 재개한다고 할 때 써요. 재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resume 하면 원래 resume his duty 이렇게 그래서 그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다 재개한다고 할 때 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onate은 기부하는 거고요. organize는 조직화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림이 나왔다 보니까 당연히 참석이나 조직화하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말로는 당연히 재개한다라는 말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재개하는 거죠. 그림 자체가 재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resume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단순하게 좀 순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뭐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왔다라면 he resumed painting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여기서는 페인팅이 주체가 와서 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는 그림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림이 기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형태였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3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형태예요. 보통 우리가 time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하면 in time하고 on time이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in time이라는 건 그 시간 안에란 뜻이에요. 그 시간 내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on time은 정각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제때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포인트가 바로 그냥 on time 써주셨으면 되는 형태예요. 학생들 보면 at을 쓴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at time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on time 아니면 in time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뭐야 그 게임을 어때요?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on time 덩어리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on time 마무리하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4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대명사 문제예요. 인칭 대명사 문제인데 어차피 them, they, their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자리 형태, 격을 판단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실수해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뒤에 무슨 격? 목적격이 정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목적격이 올 때도 있지만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명사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덩어리가 목적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 attendance라는 명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 소유격이 정답에서 정답은 C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시험에는 거의 달달이 나오는 타입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급하게 풀다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조심하도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이 한 단어인지 아니면 뒤에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용 문제 풀 때 항상 기본적으로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꼭 반드시 뒤에까지 보면서 덩어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5번이에요. 105번은 지금 들어가는 형용사 어휘예요. entire는 전체란 뜻이고 joint는 어때요? 공동의 아니면 같이 이런 정도의 의미. frequent는 빈번한이죠. 아니면 자주. 그죠? 그 다음에 limited는 제한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visitor라는 말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뭔가 봤는데 우선 다 어색해 보여요. 저희한테 쓰임새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영어를 좀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거기에 방문한다 안 한다? 이제는 방문 안 한다. 뭐뭐한 이래로 작년에 있던 사고 이래로 지금 이제 거기에는 방문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간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visitor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제 간다라는 말은 여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면 당연히 자주 가는 방문객이었다는 얘기죠. 자주 가는 빈번한 방문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가진 않아요. 이제 거의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requent가 가장 적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네요. 다음 106번이에요. 106번은 동사 어휘 문제 패턴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근데 다이렉트는 우선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다이렉트 A to B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포인트가 이미 문제가 여러분이 2가 딱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초 문제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A를 B에게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수동형으로 A is directed to B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는 형태.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필기해 놓으시고요. recover는 보통 자동사로 쓰여서 자체적으로 회복하다. 물론 타동사로도 쓰이긴 합니다만 보통 일형식 동사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llow를 오답으로 제일 많이 체크해 주셨는데 allow라는 단어는 분명히 목적어가 오고요. 뒤에 to가 오면 그거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가해 주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sure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insure는 뒤에 일반 목적어가 와서 목적어를 보장해 주다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용으로 아니면 토익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 대절이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insure tha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미 정답의 포인트가 너무 빠르게 나왔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반드시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A to B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보시면 접속사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표현을 아시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는. 왜 그러냐면 walking distance라는 표현하고 묶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within walking distance예요. 덩어리 표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는 within 다음에 limit도 많이 나왔어요. within limits. 어떤 제한 안에, 한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도 해주시고 아니면 within 다음에 이제 within my ability.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시험에 최근에는 조금 within이라는 단어가 기간에 표현하고 나오는 게 빈도가 좀 줄었긴 했습니다만 기간에 표현하고 정말 많이 나왔던 예전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벌써 이제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전치사 문제가 1년에 한 10번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within 뒤에 기간의 표현 나오는 것까지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당연히 within walking distance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8번 가보면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우선 단어들 자체가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출제됐던 단어들이에요. complimentary라는 건 무료란 뜻이에요. 원래 무료해 아니면 칭찬해란 뜻이거든요. 뜻이 좀 다르죠.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이제 무료라는 말로 빈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punctual은 시간 엄수예요. Be punctual please. 시간 제때 꼭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fulfill은 동사로 이행하다니까 이행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temporary는 일시적인, 임시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했어요. 근데 스낵하고 우리 지금 핫 드링크잖아요. 뜨거운 음료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는 대상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스낵은 괜찮죠. 근데 시간엄수 스낵, 이행된 스낵, 일시적인 이런 다 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complimentary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익에서 많이 활용되는 형태로는 complimentary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refreshment가 있죠. 다과라는 표현이에요. refresh 스펠링이 좀 틀렸네. M-E-N-T. 그래서 간단한 다과 같은 걸 우리가 refreshment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 다과로 complimentary refreshment 덩어리째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는 명사하고 묶어서만 해결해 주시면 됐었던 문제였고요. 자, 다음 109번 가보도록 할게요. 109번은 동사 어휘 문제인데 redeem이 있죠. 원래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환하다. 어떤 쿠폰 같은 게 있으면 상품으로 교환하다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redeem이에요. 시험에는 redeem이었다가 이제 형용사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redeem, 교환할 수 있는 기억해 주시고 convene는 소집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 센터 같은 거 사람들 모이잖아요. 거기 이 단어가 이제 파생되면서 컨벤션이 된 거니까 convene, 소집하다 기억해 주시고 announce는 발표하고 release라는 건 어때요? 풀어주는 거. 이 단어도 이제 공개하다라는 말하고 조금 같이 묶일 수가 있어요. 의미적으로. 근데 뒤에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 무료 티켓을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다? 뭐 모을 수 있다. 아니면 의역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announce나 announce는 좀 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료 티켓을 언제든 어때요? 배포할 수 있다?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풀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너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정답은 당연히 redeem이 정답 할 수 있었던. 정답을 확인하면 당연히 A번이 정답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redeem 뜻이 뭐라고요? 교환하다. 형용사 형태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10번 들어가 볼게요. 110번은 딱 보자마자 문제의 포인트는 수예요. 수. 수적인 문제는 거의 매달 나온다라고 출제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much랑 man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면 10이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명사가 중요해요. 그룹에 뭐라고 써 있어요? S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복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가산인 much하고 단수인 이치는 안 돼요. 그러니까 much는 불가산, 이치는 무조건 단수 명사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many하고 dis가 되죠. 그런데 정답은 그냥 dis가 정답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량 형용사 있죠? many. 그죠? 네. many 같은 아니면 several도 마찬가지예요. several 같은 것도. 오케이? 네. 얘네가 왔으면 뒤에 10이라는 숫자가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 뒤에는 절대 숫자가 오지 않는다예요. 왜 그러냐면 의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0이 없었으면 many 그룹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many 10 그룹 하면 10개짜리 그룹이 많다라는 뉘앙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dis라는 단어는 지시형용사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복수명사만 있으면 그 앞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dis가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소거한 다음에 many가 안다는 것만 안 된다는 것만 판단해 주셨으면 정답은 dis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네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트 5 마무리하고요. 그럼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트 6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메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파트 6는 기본적으로 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은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목에서 무슨 협회에 환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협회에 가입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1번에 삽입 문제가 바로 나와버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 문제가 첫 번째 나오면 무조건 다음 문장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고마웠던 게 그러므로라는 패턴이 딱 들어있죠. 접속부사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앞에서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됐겠죠. 그죠? 원인이란 말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야? 우리는 요청한다.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주소하고 연락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어디 사이트 감으로써 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주소 변경이라고 나오죠. 괜찮아 보이죠? 주소 변경. 효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12월 4일부터. 아, 괜찮아 보이죠? 분명히. 그래서 뭐 해라? 주소 좀 확인해 달라. 괜찮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날짜가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19일이에요. 글을 보낸 날짜가. 근데 12월이면 지금 10개월이나 더 뒤란 얘기잖아요. 좀 문맥적으로 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 함정에만 좀 빠지지 않았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잡지를 구독하고 싶다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세 번째는 우리 서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이제 협회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입하여서 이제 서비스 멤버가 이제 협회 멤버가 된 거니까 그 패키지 이제 그 협회 멤버로서 너는 이제 뭐야? 너의 사업체가 우리 온라인 명부의 게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협회 가입했으니까 너도 온라인에 우리 멤버의 일환이라는 걸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D번 같은 경우는 수업에 대한 등록은 선착순이란 얘기예요. First come, first serve니까. 그래서 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C번을 선택해 주셨으면 되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가보면 만약에 무슨 정보가 라고 써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등록된 사용자들은 뭐야? 필요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온라인상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정보가 업데이트 되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형사 어휘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죠. 현재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니까. 이미 그 협회 가입할 때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커런트가 괜찮아요.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은 괜찮아요. 말 자체가. 원래 우리가 디테일드 인포메이션 말을 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정보 자체가 연락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세한 정보라고 말할 필요성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컨커런트는 동시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 상관이 없었고 유용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커런트가 정답으로 오는 형태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3번은 어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읽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너의 사업체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시해라. indicate, 명시해라.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하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명시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를 명시해달라는 얘기죠. 어디에? 거기에 보면 적절한 섹션에다가 표시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뭘 표시하겠는가죠? 표시할 대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보면 discretion이라는 건 재량이란 뜻이야. 네 재량아 하에 이런 말 할 때 쓰잖아요. 오케이? 어드밴티지는 이점이고 recognition은 인정이란 말이고 preference는 선호도죠. 선호. 그래서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를 뭐야? 선호하는 거를 표시해라. 이게 포인트죠. 정답은 당연히 D가 될 수 있었던 형태야. 근데 여러분이 앞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indication이라는 동사 있죠. preference랑 세트로 묶어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대로 덩어리치 암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4번은 동사냐 아니냐 패턴 보이시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있고 동사의 과거나 아니면 PP 아니면 ING 아니면 실제 동사도 있는데 가서 확인을 바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장에 분명히 동사가 바로 있는 게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opportunity란 단어예요. opportunity는 무조건 뒤에 투부정사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opportunity to do. 다시 한번 opportunity to d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실 때 혹시 ing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opportunity란 명사는 무조건 투부정사예요. 그렇게. 그래서 ability라는 단어도 ability to do예요. 아니면 way,
to do, opportunity to do, 아니면 뭐 chance to do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꼭 받아야 되는 명사 패턴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파트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면 좋기 때문에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35번, 38번인데 information이 어떤 정보문인 상태야. 자, 이제 들어가 보면 in order to file a claim이에요. file a claim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file a claim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한다거나. 그래서 신고하는 건데 그 delayed라고 보이시죠? 지연되거나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신고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어떤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완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정확하게 뭐 해라? describe, 설명해 주세요. 묘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뭐를이겠죠. 이미 눈치 딱 보이시죠? 수화물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바로 가보면 추가적인 수화물이에요? 아니면 defective는 결함 있는이죠. 결함 있는 수화물이에요? 아니면 confidential은 기밀이란 뜻이죠. confidential은 뭐다? 기밀. 기밀의 수화물. 아니면 또 missing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당연히 그쵸? missing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미 여러분이 앞쪽에서 뭐예요? lost baggage란 말을 했었으니까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야? 왜냐하면 정도 되겠죠. 그쵸? 예. this가 뭐야? 이것이 앞에 내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이를 통해서 어때? assist us. 우리를 도와줄 거란 얘기예요. 뭐 하는데 있어서란 얘기죠. 너의 가방을 좀 더 어때요? 더 빠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시스트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앞에서 어시스트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말이 반복되는 건 조금 애초에 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remind는 상기시키는다라는 표현이라서 목적어로 무조건 사람이 와요. 아니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부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정리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nduct라는 건 뭐예요? 수행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conduct the research 아니면 conduct inspection, 조사나 검사 같은 걸 행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locate는 여러분이 위치시키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얘 단어 자체가 find예요. 찾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inding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가방을 뭐야? 좀 더 쉽게 빠르게 찾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의 포인트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locate가 정답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B하고 C도 지금 동사 뒤에 뭐 오는지 있죠. 뒤에 구조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7번 이제 삽입 문제였는데 이제 학생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앞문장 보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 너의 가방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뭐 할 수 있다? find하고 return하는 거죠. 딜레이하는 가방을 뭐야? 하루 만에 뭐 할 수 있다? 찾아서 돌려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근거 therefore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너한테 가방 찾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너의 가방은 확인되는데 뭐야? 엑스레이 기계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시제도 현재 시제죠. 그냥 엑스레이에서 물론 확인된다. 그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좀 가장 힘들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실된 물품이 Lost and Found 센터예요. 분실물 센터에 유지될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문장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가방을 우리가 찾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가방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서 우리가 가방을 쉽게 찾아서 너한테 돌려보내줄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실된 가방이 이제 어떤 걸 분실된 가방 신고를 하고 나면 분실된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라고 할 때 쓰는 문구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너의 항공사에 연락하라고 그래요. 추가적인 정보.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정답의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만, D번은 항공사는 뭐야? 사용한다고 그래요. 뭐를? 자동화 시스템을 뭐 하기 위해서? 그죠? 배기 수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어때요?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돌려보내줄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의 근거로 될 수 있는 건 D번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순간적으로 보면 A, B, C가 다 괜찮아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가장 적합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제일 적합한지에 대한 원인과 여러분들이 근거가 충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근거가 충분했던 건 D번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38번은 보기를 딱 본 순간 답이 보일 정도 패턴이에요. 뭐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인어 뭐또 매너 보이시죠? 명사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를 찾아라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수거 형태로 inner timely manner 덩어리예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란 뜻이에요. inner timely manner.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패션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옷의 패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방법인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timely는 분명히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거 패턴 덩어리 까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파트 6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뒤이어서 파트 7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싱글 지문이어가지고요. 노티스, 공지사항이었어요. 공지사항에 나오는 글. 뭐 제목 있으면 제목을 받겠습니다만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 바로 가시면 낮추는 문제였어요. 명시돼 있지 않은 거. 우리는 중요한 건 단순하게 토니, 어페럴, 클로짓. 이 주체 지금 나왔죠? 이 단어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은 찾는 거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푸셨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만 패턴을 한번 해보면 우선 처음에 나왔던 게 뭐야? 의류는 뭐야? 패션 디자인에 의해서 공급받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송이 뭐다? 무료, 배송 무료, 배송 무료. 그 다음에 직원이 뭐 한대요? 정확한 치수를 잰다라고 하죠. 갑자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기를 보면서 아직 포인트를 완벽하게 잡지 못했더라도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꼭 잡아요. 그 다음에 피팅룸이 제공이 된다.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보면 이제 그래서 터미 어페럴 클로짓은 하면서 이제 주체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이제 포인트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독점적인 공급업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한 의류. 뭐로부터? 패션 디자이너 누구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패션 디자이너 포인트 하나 잡았죠. 지금 저는 바로바로 갈게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음 달부터 당신은 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면서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구매된 아이템이 뭐야? 테일레드, 맞춤 제작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피팅룸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보면서 딱 보면서 피팅룸 나왔다. 바로 분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야? measured by one of qualified. 치수 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하나 나왔고 두 개, 세 개 나왔으니까 정답의 포인트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배송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딜리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뭐야? 약간의 수수료가 제공이 문제 부과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보는 사람은 더 빨랐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하나하나 포인트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매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B번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What will schedule to happen?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인트가 뭐야? 4월이에요. 4월. 그럼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뭘 찾아야 돼요? 그죠? 4월의 포인트를 잡죠. 근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면서 3월에 쓴 글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아니면 4월에 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starting next month 보이셨죠? 이렇게 아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당신의 어떤 쇼핑 익스피리언스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얼터레이션이라는 건 옷 하면 얼터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치수 같은 거 변경해 주는 걸 얘기해요. 치수 수정해 주는 거. 그래서 수정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가게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좀 세부적으로 나왔지만 정답의 포인트는 분명히 좀 제너럴하게.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한 형태인 C번이 정답.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중 지문이에요. 웹페이지하고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있는 글하고 이메일하고 합쳐진 거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뭔가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스파크 제목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음료수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클리닝 나오다 보니까 무슨 청소업체인가 보다.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우선 실버 스파클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뭐야? 실버 스파클 회사에 대해서
좀 만만치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추론 문제 형태 아니면 추론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규 고객한테 뭐야? 디스카운트 나오죠. 디스카운트. 그죠? 네.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기존 고객들한테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최근에 확장, 획장, 익스펜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말에는 하이어 레이시죠. 그래서 주말을 기억해도 괜찮고 요금이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고객들과 거래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고객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서 뭘 찾아요? 빠른 속도, 그러니까 천천히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금 정보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서 가서 한번 가보세요. 근데 처음에 다행인 건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레지덴셜. 거주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커머셜은 말 그대로 기업 아니면 이제 상업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오피스라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상업시설이라고 판단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요. 커머셜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업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근데 여기서는 상업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피스 인바이러먼트니까 사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도 하고 아니면 상가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하는 거니까 여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면 바로 정답을 뭐로 가버려야 D번이 될 수 있었던 형태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우물정되다 보면 요거 이것저것 찾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봤다라고 생각하면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7번 바로 가버리면 not offered예요. 그래서 실버 스파클 회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포인트 딱 잡고 가야 되겠죠. 좀 만만치 않았던 거는 이제 좀 청소 종류가 여러 개였다 보니까 그랬는데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지 않는 한 보통 한 단락 안에서 포인트를 주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클리닝 베이커 그 다음에 뭐야? 이사할 때 도와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레노베이션 트랙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같은 거 하고 나면 쓰레기 발생하잖아요. 쓰레기 제거해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로서리 구매? 식료품을 구매한다? 뭐지라는 생각은 아마 했을 거예요. 어쨌든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딱딱딱 잡아가요. 그래서 자동차 청소, 그 다음에 이사할 때 뭐 거기에 대한 청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니면 어때요? 쓰레기, 그 다음에 식료품 구매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딱 앞에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자마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답이 한 거 있었고 순서대로 이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봤는데 첫 번째 residential clean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가 솔직히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판단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oving in and out cleaning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포인트 하나 잡았고 이사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construction, renovation, cleanup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ousekeeping duty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게 residential cleaning에 housekeeping도 들어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슈퍼마켓 쇼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청소하는 얘기는 없죠.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자동차 청소인. A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난 다 안 읽었는데 뒤에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의 근거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포인트 잡았겠다라고 하고 딱 넘어가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하다 보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다른 거 하다 보면 걸려들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도 된다. 문제가 정말 어렵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두 문제 푸는데 뭐가 없었어요? 연계 문제가 없었네요. 오케이? 연계 문제는 보통 이제 뒤에 세 문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자, 178번으로 바로 갈게요. 동의어 문제로 unblemished예요. 이 단어 뜻을 알으면 좋은데 이 단어 뜻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그 단어를 찾아요. 자리 확인 안 해드렸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패러그래프 5번째, 2번째 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여러분 패러그래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맨 마지막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unblemished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편집 과정에서 약간 줄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려서 해석을 해야지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 모르니까 해석을 하면서 하는데 보기를 봐도 보기에서 또 아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모르겠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자, 먼저 이걸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글래스 클리닝이에요. 유리에 관련된 이제 청소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리 청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하고 will have죠. have라는 단어가 나오면 have는 가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동사 원형이 오거나 뭐 형용사 같은 게 와서 목적어가 이 동사하게끔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목적어가 동사하게끔 하다. 그죠? 이렇게 사역동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이거 하게끔 하다라는 패턴이에요. 혹시 지금 사역동사가 모르시면 꼭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너의 사무실 뷰가 unblamed 되게, unblemished 되게. 뭐에 의해서 이거 핑거프린트는 지문이잖아요. 지문에 의해서 뭐예요? 뭐 하게끔 한다죠.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뜻 자체가 더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청소 서비스니까 무조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 그쵸? 더럽진 않게 한단 말이겠죠. 그 부분을 포인트로 착안해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blamed는 비난하는 거죠. 우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은 좀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몰라도 답이 아니겠구나. 근데 스팟은 점이죠, 여러분. 근데 리스니까 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몰라도 이거의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여. 그리고 스테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얼룩이에요. 얼룩진. 그래서 이거는 답하고는 조금 이것도 거리가 멀고. 타이디가 깨끗한 거거든요. 언타이디니까 깨끗하지 않은 거니까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좀 2개만 알더라도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명확하게는 셋 다 지금 더러운 거고 얘만 깨끗한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스포틀리스가 정답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unblemished라는 이 단어가요. 오점 하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지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의해서 오점 하나 얻게끔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문도 하나도 얻게끔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착안해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동의어 문제를 풀 때 단어를 뜻을 모르더라도 보기에 있는 단어를 어느 정도 아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9번. 무슨 서비스냐라고 물어봤어요. 마이클 창이 선택할 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이클 창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위에 지문에서 지금 첫 번째 웹페이지에서 저희가 2개나 지금 문제를 3문제나 뽑아냈잖아요. 무조건 2번째 지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메일을 무조건 확인을 하셨어야 됐겠죠. 역시나 마이클 창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창. 그리고 여러분 정답의 포인트를 보시면 이 청소 이름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이클 창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마이클 창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청소 서비스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앞부분에서 내가 뭐 어떤 추천에 의해서 뭐한테 연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We have recently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 홍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지하 공간이 mess란 얘기죠. 여기서 이게 스펠이 조금 틀렸는데 이게 MESS죠? 이렇게 mess. What a mess. 정말 더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 더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홍수 때문에 갑작스러운 홍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서면 되겠죠. 그래서 연계 문제를 이렇게 뽑아내는구나라는 거 패턴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지던셜 클리닝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카페트도 아니죠.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보는데 emergency response cleaning이라고 나와요. 그래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홍수와 같은 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emergency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C다라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연계 문제는 항상 표시해 놓고 이게 연계다라는 거 본인이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연계 문제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180번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보시면 토니스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보기를 원래 이런 문제 나오면 읽고 들어가는 게 이제 패턴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정답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글을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굳이 보기 보고 왔을 필요 없이 그냥 먼저 읽어버려요. 대신 토니스 그룹을 우적적으로 찾았어야 됐겠죠. 그래서 토니스 그룹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 토니스 그룹에 있는 그 사람, 내 친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사람 추천해요. 근데 그래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너의 서비스에서 만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정보가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뭐가 맞아요? 당연히 이 실버 스파크의 뭐다? 고객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중지문 마무리하고요. 삼중지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중지문이에요. 186에서 190번 보시면 job posting.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스케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잡포스팅이라는 건 이제 일자리 공석에 대한 광고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고 일정인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인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목은 봐야 되겠죠. Careers and Ethical Construction이에요. 무슨 건설사에서 경력에 대한 건가 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엔지니어를 찾네요. 이렇게 시니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좀 높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문을 다 판단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기를 이제 문제를 딱 봐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STO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알맞는 것 이렇게 물어봤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읽을 내용은 되게 많은데 포인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추론 문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고, Established Company라는 건 확고히 자리를 잡은 회사, 견고한 회사, 이런 회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산업에서 새로운 회사다. 두 개가 상충되네요. 정답의 포인트가 운 좋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요. 대신 처음부터 읽을 때 꼭 신중히 접근하셔야 돼요. 막연히 읽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읽자라는 거 있지 않으셔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For over 50 years. 50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50년 이상 동안 이 회사는 남아있었다. 뭐로서 월드 리더로 되겠다. 아하, 포인트 바로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Established Company 있죠. 올해 견고한 회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되거나 20년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의 포인트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포인트로 딱 그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당연히 뭐가? B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87번 바로 갈게요.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 뭐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구인 광고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포인트가 이미 잡혀야 되지 않나. 구인 광고에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구인 광고에서 뭐 나와요? 그쵸. 처음에 이제 회사에 관련된 이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그쵸. 뭐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상.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자격 요건.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월급 얘기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기억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된 게 아닌 거 할 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자, 머스트 나온 거 보이세요? 필수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후보자는 반드시 뭐야?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Certified Professional, 자격이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Project Management Duty, 관리직 일을 해야 돼요. 해봤어야 되는 거죠. 관리. 매니지먼트니까. 그 다음에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첼러 있죠. 학사 있죠. 학사 이후를 얘기하는 거라서 석사나 박사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석사나 박사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로 딱 잡고 가면 되겠죠. 근데 정답의 위치가 이미 뭐예요? 요구사항에 있어요. 그렇죠? 필수 자격 요건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뭘 찾아요? 필수 자격 요건. 근데 들어가면서 고맙게도 아이디어 캔디데이트라고 써 있고 또 뭐가 있어요? must란 말 보이세요? must.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뭐가 보여요? licensed. 이게 우리가 자격증을 갖춘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포인트 하나 딱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 마스터 디그리, 마스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 그다음 포인트 2개 딱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에 경험 있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Minimum of 5 years experience 나오죠. 경험 얘기 나와버렸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3개 다 나와버렸으니까 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관리직 그 포인트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점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 잡는 거죠. 근데 이 문제 패턴은 전형적이에요. 필수적인 요소냐 있으면 좋은 거냐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패턴 그대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듀티라는 거는 요구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나추르 문제였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인 광고 패턴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88번 어디냐라고 하죠. 누가 조르다니가 일할 곳은 어딥니까? 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중 지문을 풀고 있는데 연계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계 문제가 보통 삼중 지문에서는 2개 정도 나오니까 아마도 이게 단순하게 지금 지역명 같은 게 나온 걸로 봐서 연계인 거를 분명히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보기가 나오면 조금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조르다니가 언제? 우선 조르다니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위쪽에서는 조르다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광고였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뭐예요? 조르다니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조르다니한테 얘기해요. Welcome to 어때요? Astio Construction Tea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환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한테 어때? Please 기쁘다고 이제 너를 수락하게 돼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막연히 다 읽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서 지역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에 대한 포인트가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가 보여요? 갑자기 날짜.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숫자는 좀 어때요? 나오면 눈에 띄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시간 같은 거. 근데 첫 번째 지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날짜 얘기를 해요. 6일, 그 다음에 7일, 8일, 그 다음에 9일.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8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 7, 8이니까 is to가 정답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죠. 오케이? 연계 문제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당연히 is to가 정답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89번 not suggested예요. 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나추럴 문제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의 위치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가자들은 뭐 해야 된다? write on. 쓸 수 있는 거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닝 세션 뒤에 뭐가 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 트레이닝. 어쨌든 아침 뒤에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강사들이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인스트럭터니까. 그 다음에 세션은 뭐야? 각각 몇 시간? 2시간. 세션이 2시간이 각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션별로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의 위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쉬웠던 게 여기에 보면 어디가 어때요? 세션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가 제일 쉬웠던 건 8시에서 10시니까 2시간, 10시에서 11시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세션이 2시간이 아니라는 건 눈앞에 바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노트북이라는 거 있죠. 데이 플래너 같은 거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뭔 얘기야? 점심 식사 뒤에 뭐가 있다? 트레이닝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미 답이 먼저 보이셨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놓친 거 지금 강사인데 강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렇죠? 3명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사람이 전문 강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90번인데 연계 문제가 하나였잖아요. 보통 한 문제가 연계가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2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연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사람 이름이라 너무 뻔해요. 그죠? 그래서 누구냐? 조르다니가 어때요? 찾아야 되는 거 우선. 뭐 했을 때 그가 오리엔테이션에 도착하자마자 찾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잘못 보면 어떻게 가냐면 8시에 도착하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에 클레어 하퍼라는 사람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얘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연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포인트 하나는 나왔죠.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죠? 1명, 2명, 3명? 그러면 앞에 지문에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무조건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You should arrive 8시에 도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포트 보고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헤드. 그죠? 우두머리죠. 오브에 뭐에다? Human Resource 인사부장이나 인사과장한테 뭐예요?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은 누구예요? 인사과장인 거야. 그럼 인사과장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람 이름 나온 데가. 여기 왜 인사과장 나오죠? Human Resources Director니까. 그래서 토니 잭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연계 문제로 뽑아낼 수 있었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오케이. 요즘 시험에 이제 최근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중지문하고 삼중지문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높아요. 좀 시험도 조금 어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연계 문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 타입에 대한 건 조금 익숙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쉬운 것들만 잡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